네, 이번에는 2단원 지구의 역사 단원의 필수 탐구 2개인데요. 2개 중에서 첫 번째인 주어진 자료로부터 절대 연령 구하기, 이 필수 탐구 교과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성취 기준은 이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방사성 동위 원소 자료를 이용해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. 이게 성취 기준이 되겠고요. 학습 목표는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. 이렇게가 학습 목표입니다. 그래서 지식 탐구 태도 영역으로도 구분할 때에도 반감기를 이해하고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,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반감기를 통해서 절대 연령을 계산할 수 있다. 탐구 목표로요. 그 다음에 태도 목표는 반감기와 절대 연령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있냐면 그 탐구 실험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단추, 앞면과 뒷면이 다른 단추를 이용을 해서 방사성 원소를 이해하는 그 실험이 첫 번째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추가 처음에 한 200개를 넣어 놓고 앞면과 뒷면이 이제 다른 단추 200개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단추를 꺼내면 앞면에 개수가 있을 것이고 뒷면에 개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앞면 단추만 이제 싹 꺼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남아있는 단추를 다시 이제 개수를 센 다음에 이 남아있는 단추를 또 흔들어 가지고 이제 또 앞면과 뒷면에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또 앞면 것은 또 꺼내고 이제 남아있는 뒷면 거를 세고 또 남아있는 뒷면 거를 또 흔들어서 또 앞면과 뒷면에 이제 개수를 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하면 앞면하고 이제 뒷면이 나올 확률이 거의 이제 반반이니까 이게 이제 한 번 흔들 때마다 이제 반감기가 지나는 거죠. 그래서 이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모원소에 비유하는 거고 꺼낸 것은 이제 자원소에 이제 비유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방사성 원소의 붕괴와 관련지를 때 상자 속에 남은 단추와 상자 밖으로 꺼낸 단추는 남은 것은 모원소, 꺼낸 것은 자원소에 비유하는 거고 이 실험에서 남은 단추의 개수가 처음에 8분의 1로 줄어들 때 걸린 횟수는 이 값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과정에서 어떤 물리량에 해당하냐라고 하면 8분의 1로 줄어들려면 이제 3회가 지나야겠죠. 처음에는 2분의 1로 지나고 남은 것에 또 2분의 1이 남으면 이제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남은 4분의 1에서 또 절반이 이제 남게 되는 거니까 8분의 1이 남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을 반감기라고 한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이제 탐구 실험은 지질 단면도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질 단면도를 보고 먼저 학생들이 할 일은 지사학 법칙을 적용해서 순서 선호관계를 먼저 이제 세우는 게 이제 먼저 할 일이고요. 그 선호관계가 이제 정해졌다면 절대 연령을 알고자 하는 층이 이제 있는데 그 층에 먼저 쌓였던 거 혹은 먼저 관입된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입된 거 그것에 이제 반감기를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반감기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 연령을 찾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 연령을 알고자 했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층의 절대 연령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먼저 이게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이고 써볼게요.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1억년이고 그 절대 연령을 알고자 하는 층에 먼저 쌓였던 층은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지났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층은 반감기가 2번 지났어요.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요. 그러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층의 절대 연령은 1억년에서 2억년 사이다.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탐구 활동 두 번째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. 동기유발을 먼저 봤었어야 했는데 자 동기유발 보면
어떤 게 있냐면 나이 이제 연령을 알려면 절대 연령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로 이제 나이를 알 수 있고, 혹은 이제 뭐 채석강이나 그랜드 캐니언의 층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혹은 눈 위에 찍힌 동물 발자국 사진이 어떤 것이 먼저 지나간 동물, 어떤 것이 나중에 지나간 것인지를 발자국 모양이 이제 덮여진 것을 먼저 찍혀진 것 위에 나중에 찍혀진 게 덮여지겠죠.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이가 뭐가 더 선후 관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전개 단계 이제 보시면 반감기를 설명할 때 원을 먼저 그리고, 그리고 다른 원소로 바뀐다는 것을 설명을 이제 한번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저는 이제 신문을 생각했습니다. 신문.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이제 쌓아놓으면 이제 아래에 있는 게 더 이제 옛날 거 신문이고 위에 쪽에 이제 더 최근 거 신문을 쌓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적인 이제 날짜 선호 관계를 알 수 있죠. 아래에 있는 게 더 옛날 거다, 위에 있는 게 더 최근 거다, 뭐 이런 식으로요. 이거는 이제 상대 연령에 비유할 수 있고, 근데 이제 특정 어떤 기사, 며칠 날 특정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찾으려면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그 신문을 보고 그 기사를 찾을 수 있겠죠. 그런 것은 절대적인 그 연령,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, 상대적인 선후관계를만 따지는 것은 상대 연령이고, 정확한 날짜를 이제 찾는 것은 절대 연령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적용 단계 보시면 절대 연령이 이게 좀 자세한데 왜 그러면 절대 연령으로 다 찾지 왜 상대 연령으로 측정하냐, 이런 질문을 적용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상대 연령이 이제 비교적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서 간단하고, 절대 연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성 원소를 활용해야 되니까 방법이 좀 어렵다.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로 절대 연령을 측정하려면 방사성 원소의 추가 혹은 제거가 없어야 되고, 또 반감기가 매우 긴 원소를 사용해야 한다. 절대 연령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? 지구 탄생 시기를 안다거나 공룡의 멸종 시기를 안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물의 그런 것들을 알 때 이제 절대 연령을 사용하고, 또 이제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원소 같은 경우는 고고학 분야라든지 지구 환경 분야에 사용한다. 그다음에요,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를 모든 암석에 적용할 수 있냐 아니고 화성암에만 적용할 수 있다.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화성암에서 이게 화성암이 이제 굳을 때, 식을 때 마그마에서부터 굳을 때 이제 만들어지니까 화성암에만 적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제 탐구 주의사항으로 이제 나와 있던 것은 이제 이 맨 처음 첫 번째 실험을 할 때 단추를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단추가 이제 너무 이제 많으면 숫자 세기가 힘들고, 반대로 이제 너무 적어버리면 그 반감기 측정이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안 돼 버리니까 정확히 딱 반반이 안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 개수를 좀 정확하게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,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, 그 다음 이제 단추가 이렇게 또 모양이 좀 달라서 이제 그 앞면 뒷면이 이제 나오는 것에 확률이 달라진다면, 경우의 수가 생겨버린다면 안 되니까 앞면 뒷면의 모양이 좀 같은 거, 혹은 이제 양면이 다 똑같다면 따로 이제 표시를 해서 앞면 뒷면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어진 자료로 절대 연령 구하는 것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탐구는 이 반감기를 이해하는 상황인 거고, 탐구 두 번째는 이해한 것을 적용을 해서 실제 이제 지질 단면도를 보고 절대 연령을 구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네, 이상입니다.